드라마델리입니다. 드라마 여왕의 집 분석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겠네요. 오래전 김도윤의 엄마 정윤이와 황기찬의 엄마 숙자가 한 동네에서 살았다고 했었죠. 재개발 판자촌이라 다닥다닥 붙어있던 집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황기찬과 김도윤은 비슷한 또래면서도 서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네요. 아마도 뭔가 사연이 있어 정윤이와 숙자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던 건데요. 이미 짐작하고 있지만 그 판자촌에 화재를 낸 사람은 바로 숙자입니다. 숙자는 도대체 왜 화재를 내고 모두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만들었을까요? 비밀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짐작하긴 어렵지만 우선 이제까지 풀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시절 김도윤의 집과 황기찬의 집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는 재미있게도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지만 너무도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식조차도 뭔가 유익한 일을 위해선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사람인데요. 황기찬을 보면 친자식이 맞는지 하는 짓이 아주 판박이입니다. 사실 오래전 숙자는 아주 가난하던 시절 딸 쌍둥이를 낳았네요. 어려운 살림에 어쩔 수가 없어 한 아이는 남을 주기로 했는데요. 우리 상식으로는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자식을 남에게 줄까 싶지만 숙자의 성정으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방법이 참 어이없었네요. 정말 자식 귀한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길에다 그냥 내버렸던 건데요. 아기가 울고불고 난리할 줄 알았던 숙자는 나중에 그 길에 가보았었죠. 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가 데려가려나 지켜보려고 그랬던 건데요. 이상하게도 불과 몇 분 사이였지만 아이는 없었네요.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고아원에 데려다 주려고 경찰서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미치자 숙자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이 바로 얼마 전 쌍둥이를 낳아서 혹시 조사라도 나올까 두려웠던 것인데요. 그래서 숙자는 며칠을 고민했었죠. 경찰에서 조사가 나오기 전에 이 동네를 떠나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 요리조리 궁리를 했던 건데요.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다닥다닥 붙은 판자촌이라 화재가 나게 되면 여러 집이 이사를 가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진짜 그 일을 실행에 옮겼죠. 불우한 사람들이라고 국가에서 임시로 도움도 주었던 건데요. 그때 버린 그 아이를 바로 정윤이가 키웠던 거네요. 정윤이는 길에서 그 아이를 보았지만 키울 생각으로 데려온 건 아닙니다. 추운 날씨에 몸이라도 얼게 될까봐 우선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하려고 집으로 데려왔던 건데요. 그래서 경찰에 이미 이야기를 해놓고는 혹시 친부모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자신 집에 며칠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밤중에 화재가 났고 그 일로 인해 김도윤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된 건데요. 김도윤과 둘만 살게 된 정윤이는 더 이상 잃어버린 딸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자 그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간 것이었죠. 그렇게 키운 아이가 바로 김도희였던 건데요. 숙자는 누가 딸을 데려간지도 모르면서 화재를 내고는 영영 그 동네를 떠났죠. 그리고는 이제까지 딸을 버렸다는 사실까지도 깡그리 잊고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정윤이는 알고 있었네요. 이웃집 숙자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두 아이를 함께 데리고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동네 소문에는 숙자가 딸을 데리고 나와 길거리에 두는 걸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데리러 오려나 정윤이는 한참 기다렸던 것이었죠. 그러다 결국 화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고 살다가 치킨집과 족발집 주인으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것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황기찬이 그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자신이 동생이 되겠네요.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김도희와 황나라는 정말 달라도 너무도 다른데요. 아마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게 인간성 형성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나 보네요. 숙자를 꼭 닮은 그 잘난 아들 황기찬이 이제는 완전 정신없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자신 앞에서 없애야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여직원 한 사람을 앞에 내세웠죠. 김도윤에게 찾아가 상담을 하다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됐다고 죽어라 마구 소리치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도윤이 경찰에 잡혀가게만 해주면 외국에도 보내주고 사례금도 톡톡히 준다고 했던 건데요. 정말 그 여직원은 김도윤을 찾아와 상담을 하는 척 울고불고 하더니 혼자서 소리 지르며 난리를 부렸네요. 놀란 김도윤이 다가가 달래고 있는 중에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들이닥친 건데요. 결국 집으로 공소장까지 날아오게 되면서 엄마 정윤이가 모든 걸 알게 되는 상황으로 일이 아주 커져버렸네요. 정윤이는 김도윤이 YL그룹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싫다고 했죠. 도희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하냐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는데요. 지금 회사에서는 김도윤을 휴직 처리를 했죠. 일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바로 다시 출근해야 하는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에 끌려가게 만든 여직원이 김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에 뒤이어 나온 말은 너무도 놀라웠죠. 저는 김도희 대리랑 같이 근무했던 친한 동료입니다. 김도윤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우리 도희 친구라면서 왜 나를 공경에 처하게 했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직원이 말했네요. 황기찬 회장은 제가 거절하면 또 다른 여직원을 시켰을 거예요. 자신이 안 한다고 거절하면 분명 다른 여직원을 시킬 것이고 자신이 그 제안에 응해야만 황기찬의 범죄를 밝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황기찬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증거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직원은 황기찬에게 지시를 받았던 내용의 녹음 파일과 그 일을 마치자마자 사례금을 보낸 통장 내역까지 모든 자료를 김도윤과 강재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정말 황기찬이 직접 시킨 게 맞네요. 녹음 내용을 듣고 또 들으며 김도윤은 분노에 치를 떨었네요. 다른 사람들을 통하면 말이 새 나간다고 저한테 직접 지시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랬는지 사례금을 보낸 통장 내역에도 황기찬이 직접 송금을 한 상황이 기록돼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여직원은 도희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자신에게 이걸 좀 가지고 있으라고 절대 뜯어보면 안 된다고 서류 봉투를 맡겼다고 했네요. 그 서류 봉투에는 강재인과 김도윤이 그렇게나 찾아 헤맸던 바로 그것이었네요. 황기찬이 회사 공금을 빼내 H&K 컴퍼니로 보냈다는 증명서였는데요. 갑자기 김도희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여직원은 아주 까마득 잊고 있었다고 했네요. 그리고는 경찰로 가서 모든 진실을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경찰에서 여직원 말을 듣고 모든 일이 바로잡아지면 김도윤은 다시 바로 출근을 하게 될 텐데요. 어머니 정윤이가 그것을 이해하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김도윤은 곧 황기찬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황기찬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인포럼 행사장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모두 공개하는 영상이 나온 게 우선 그게 화근이었죠. 그 일 때문에 갑자기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해가고 은행 역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난리를 부렸죠. 강미란의 도움으로 강세리를 강재인으로 둔갑시켜 그 영상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에 기사를 내기도 했지만 나쁘게 난 소문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게 된 황기찬은 결국 투자사업의 귀재로 불리는 김도윤의 삼촌 패트릭 정에게 손을 내밀게 되었는데요. 물론 패트릭 정이 김도윤의 삼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패트릭 정은 거액의 투자금을 YL그룹에 쏟아붓는 대신에 회사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룹이 흔들거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위험에 처한 황기찬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회사 일로도 골치가 아픈데 갑자기 누군가 황기찬의 책상 위에 강세리 웨딩 사진을 가져다 놓았죠. 합성이라며 강세리는 날뛰지만 황기찬이 보기엔 정상적인 사진이었던 건데요. 정말 자신과 만나고 있는 중에 이중으로 만났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결혼을 했던 거라면 지금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황지호는 정말 친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황기찬은 이 복잡한 강세리 문제를
심부름센터 홍만수 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강세리의 과거를 밝혀달라고, 웨딩 사진 속의 남자가 누군지 반드시 알아달라고 했는데요. 황기찬이 참 바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홍만수는 강세리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아들 은호를 그렇게 만든 인물입니다. 물론 원래 목적은 강재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아내였던 강재인은 자신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었죠. 어쨌든 홍만수는 더 많은 자금을 얹어주면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왕이 되는 거라 했는데요. 황기찬이 부탁한 강세리의 웨딩 사진은 이미 홍만수가 강세리에게 모든 정보를 다 린 상황이죠. 강세리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가 꾸며져서 황기찬에게 보고가 될 건데요. 이런 줄을 까마득 모르는 황기찬은 무조건 홍만수가 내린 결론을 진실이라 믿게 되겠네요. 이렇게 강세리가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황기찬은 그저 강세리 하는 짓을 관망하면서 지켜보기만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죠. 자신이 김도희를 차로 들이받았었고 그런 행동을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차 옆자리에는 강세리가 타고 있었는데요. 황기찬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은 강세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김도희 사고 장면에 영상 중에 일부를 복사해서 강세리는 사고 다음 날 김도희 집으로 보냈었습니다. 마치 강승우의 자동차를 탄 최자영이 김도희를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 그 영상을 말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장면, 김도희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 장면은 당연히 감추고 보내지 않았는데요. 황기찬이 김도희를 그렇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의 장면은 강세리가 아무도 몰래 숨겨두었겠죠. 황기찬은 그때의 정황이 너무도 정신이 없어 강세리가 치웠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강세리가 과연 황기찬의 편이 맞을까요? 강세리가 지금까지 황기찬을 상대로 보인 행동들을 보면 절대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강규철 회장에게 보낸 서류 봉투를 보면 H&K 컴퍼니를 조사하라는 말과 도민준 상무이사는 전혀 죄가 없다는 말이 쓰인 인쇄물이 들어있었죠. 결국은 황기찬을 내부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라는 것인데요. 강세리는 황기찬을 사랑한다면서 왜 황기찬을 절벽으로 내몬 것일까요? 아무리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도 강세리는 황기찬의 진정한 아내 입장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황기찬의 뒤통수를 쳐보려고 한시도 눈을 안 떼고 살피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강세리를 그냥 옆에 둔다면 황기찬은 머지않아 강세리 손에 의해서 모든 걸 잃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텐데요. 김도윤은 경찰서를 다녀와서는 조용히 황기찬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경찰 수사에서 자신의 결백이 밝혀졌으니 자신에게 용서를 빌라고 하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장이 나서서 일을 만들었다고 언론 인터뷰라도 할 작정이라면서 엄포를 놓게 되는데요. 지금 강미라는 외부의 평가 때문에 엄청나게 황기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윤은 그냥 언론을 들먹이면서 사과를 요구하는데요. 이런 상황, 김도윤이 여직원의 증거를 내놓지 않는 건 다른 무엇보다 여직원의 안전을 위해, 보호를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김도윤의 말을 들은 황기찬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김도윤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싹싹 빌게 됩니다. 김도윤은 황기찬과 회사 측의 실수로 그런 일 생겼다면서 사과의 공고문을 회사 게시판 곳곳에 올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강세리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황기찬은 왜 자꾸 일을 이렇게 크게 벌이기만 하는 걸까요? 이금자라는 이름으로 강재인이 회사 내부를 활보하고 다녔다고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금자가 강재인이라는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황기찬은 왜 모든 화살을 김도윤으로 가져간 것일까요? 물론 강재인이 이금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회사의 곳곳을 돌아다니게 된 그 뒷배경에는 분명 김도윤이 있었을 거라 짐작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김도윤에게 그렇게 지저분한 누명을 만들어 회사에서 내보낼 생각을 하다니요. 어쩌면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자신이 김도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김도윤을 공격해야겠다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김도윤에 대한 질투심입니다. 황기찬은 강재인과 이혼하기 전 강세리와 부둥켜 안고 좋아하는 과정에서도 강재인과 김도윤이 함께 차를 타고 내렸다는 이유로 둘이 무슨 사이냐며 마구 따졌었죠. 더구나 이혼하고 난 뒤 은호가 보고 싶다며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강재인이 매달렸을 때 강세리가 강재인을 마구 대하는 걸 보고 화를 벌컥 냈던 황기찬입니다. 그렇게까지 왜 하냐면서 강세리에게 면박을 주었었는데요. 황기찬은 강재인이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죠. 강세리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그 질투심으로 김도윤을 몰아내려고 일을 꾸몄지만 하필 그 여직원이 김도희의 절친이라 결국은 또다시 꼬리를 내려야만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네요. 일의 사안으로 생각하면 황기찬의 잘못을 전면에 드러내놓고 황기찬 한 짓을 까발려야 하는 게 맞지만 김도윤은 여직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사과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으로 모든 걸 마무리 짓게 되겠네요. 지금 상황 김도윤의 삼촌 정호승이 패트릭 정이라는 이름의 투자 사업가로 황기찬과 YL그룹의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 중입니다. 머지않아 패트릭 정은 회사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결국 YL그룹의 많은 자금을 패트릭 정이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강재인과 김도윤은 여직원이 건네준 김도희의 자료를 중심으로 황기찬의 비리 서류를 모두 갖춰놓게 되겠네요. 황기찬은 다시 회사로 들어와 근무하는 강재인과 자주 스쳐 지나게 되면서 예전에 풋풋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세리 몰래 자꾸만 강재인과의 만남을 만들게 되겠네요. 그 과정에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강재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건의 진범인 입장이면서 더 이상은 강재인과는 어울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강재인은 이제 김도윤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중인데요. 더 이상 황기찬 같은 말종이 강재인을 넘볼 기회는 절대 없는데요. 이제 황기찬이 꼬꾸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강세리도 함께 꼬꾸라져 경찰에 잡혀가야 하는 상황으로 스토리가 이어질 텐데요. 패트릭 정은 YL그룹 황기찬의 자금줄을 쥐고 또 김도윤과 강재인은 황기찬이 저지른 범죄와 그 비리를 캐면서 죄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도록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재인과 김도윤 두 사람의 사랑이 꼭 이루어지기를, 강재인이 행복해지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왕이 집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